존경하는 조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관님과 우리 김종욱 부시장님, 유경기 부시장님, 이재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맹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시장 도메인 제도의 도입, 상장 예외 품목 지정 등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농어촌의 인구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약 1,400만에 이르는 농업인구가 2010년, 2015년에 거쳐서 2015년 농업종사인구가 25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이고요. 5년 전인 2010년에 대비해서 46만 4천 명, 약 16.1%가 감소했습니다. 농가 인구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이고요. 이 농가 인구를 쭉 세웠을 때 중위인구 가운데 중위연령은 59.1살입니다. 전체 연령에 보면 약 40.8살인데요. 우리 시골에 가면 환갑 넘은 분들이 가장 막내인 것들은 이런 통계에서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업인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구는 13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4만 3천 명, 약 24.9%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43.9%, 50대 이상이 24.8%,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연령은 57살입니다. 이런 농어촌의 인구 현황을 보면 농촌과 어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인구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 보니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84개, 그 다음에 3,482개 읍면동 중에서 1,383개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농촌의 황폐화가 해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이 생산하는 전체 양은 GDP로 보면 3% 이내입니다. 또 어떤 투자를 하든 부가가치 생산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이게 노동자들과 달리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품처럼 원가에다 미리 가격이 결정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파업하고 하다 보면 농산물 가격 보장해달라고 하다 보면 농산물 다 썩어버리고 망합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그동안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주로 SOC 쪽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저도 고향에 내려가 보면 차 몇 대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나중에 인구들이 다 줄고 이런 도로나 교량은 누가 사용할 건지 참 의문이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 어촌은 우리 삶의 원형이고 또 우리 국토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그래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농어촌에 대한 정책도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논의할 것은 농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락동 시장 관련입니다. 우선 공영도매시장을 보면 공영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복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관 시설입니다. 또 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정부가 농산물 유통 경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가락동 시장은 대표적인 공영도매시장이고 또 우리의 어떤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 경제적 교류의 접점이기도 합니다. 또 가락동 시장은 그 거래량과 매출 규모 면에서 우리 전체 농수산물의 어떤 가격 발견 기능,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는 선진국 수준이고 도매시장은 중진국 수준이고 산지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각종의 문제들이 이 도매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시장은 약 16만 평이고요. 청과 수산부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8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강서시장은 2004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거래 실적을 보시면 가락동 시장은 약 연간 250만 톤, 일간 한 813만 톤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일평균 155억 원, 연간 매출액 4조 7천억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종사하는 유통인들 간단히 살펴보면 13,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산이 6개, 수산이 3개에서 9개가 있고요. 중도매인들은 1,767명, 그리고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매매 참가인이 192명, 또 직판 임대 상인들이 1,6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락동 시장이 85년에 개장을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어떤 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계획은 총 사업비가 6,600억 정도. 물론 이 금액은 처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으로 내놓았던 1조 2천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고요. 농산물 시장은 이전하는데 우리 시가 30%, 공사가 30%, 국비가 30%, 그 다음에 정부가 40% 무상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40%는 1단계 현대화가 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15년 2월에 끝마쳤습니다. 우리 가락몰로 탄생한 이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그동안에 도매와 소매가 혼재해 있던 것들을 소매를 한쪽으로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도매권역 1에 최소 2동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예산은 4,688억 원이고요.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장 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박현준 사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농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준입니다. 예, 우리 박현준 사장님은 그 농림부에서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30년 이상 농정을 담당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농업진흥청장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식품공사에 오셔서 산적한 문제들로 지난 한 2년 넘게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장님, 네네.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를 마치고 청과 직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1년 2개월 이상 고생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예측과 마찬가지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냐 하면 부족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면 20%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면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시설에 국한해서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시설에 집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필수적이지 못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사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우선 현재 작년 현재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 공사 금액은 약 7,4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락몰에서 2,800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매 권역에 4,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셈입니다만은 이것은 2016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정 경비의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사업비는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부 이를테면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완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사장님. 앞으로 이제 2단계 이후에 설계를 하고 쭉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필수 시설에 우리 시설 현대화에서 꼭 들어가야 될 저온 시설이라든가 냉장 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시설들은 중앙정부하고도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도매법인이나 그 중도매인들 실제로 이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다른 민간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외부의 전문적인 별도의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은 도매법인이나 또는 그 유통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주체들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유통인들과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수산시장에 이제 많은 냉동 내지는 냉장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수협 중앙이라든지 또 일부 수산 도매 법인의 경우 자음소만 제공이 되면은 스스로 그게 필요한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표시한 적이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협 말고 또 다른 측과 청과 쪽이나 이런 쪽은 의논하신 건 없습니까? 아직 청과 쪽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청과 우리나라도 저 생각으로는 10년이 채 가기 전에 소위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냉장 유통 체계가 일반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가락시장의 청과 부류에서도 대규모로 냉동, 냉장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도매법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공사는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최소한 채무가 이 공사비로만 해도 3천억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대체로 공사의 영업 기조는 흑자를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고 그 건물의 철거는 우리 회계상 자산 철거 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또 정부로부터 40% 사업비의 40% 상당액을 연리 3%의 융자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갚는 금액이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는 약 4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약 200억 이상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공사는 기본적으로 공영 도매 시장을 이제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데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상당한 부분의 이익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그것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산회사를 키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유통센터라든가 그리고 가락몰의 어떤 임대사업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윤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이 공영 도매시장 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또 시장을 운영하는 그 비용의 전부가 유통인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나 또는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기왕 짓는 건물에 여러 가지 임대용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수료를 수입을 좀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친환경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학교 급식 업무를 저희가 보조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는 일이지 그것이 결코 저희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다. 또 많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공사는 결코 시장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을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 청과 집합 문제는 그동안 한 1년 3개월 이상 청과 집판 상인들과 공사 측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요. 또 사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공사 또 우리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청과 집판조합 이렇게 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긴 협상을 한 끝에 올해 지금 4월 28일 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뭐 완결된 건 아니지만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존경하는 우리 김진철 의원님이 다자간 협의체에 같이 참여하면서 한 7차례 이상 그 협의를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은 이 산적한 문제들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이후에 공사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라든가 불성실한 그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고 이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어쨌든 최종 합의점에 도달해서 이후 단계에 공사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 현대화와 함께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시장 도메인 제도 도입입니다. 이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우리 박현주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들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내에서 이 문제들이 논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 도매시장의 원래 목적이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논의 과정에서는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은 많이 배제되고 그 공영 도매 시장 내에 유통인들의 의견들, 목소리들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도매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이들이 열심히 그 기능에 충실하고 또 합리적인 이윤을 취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제도의 형태는 어떻게 되든 충분히 본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들이 따라서 유통인 내의 이해관계의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걸로 비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와 또 시가 돈을 대서 운영하는 시장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업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이 시장 도매인제가 도입이 가능해졌는데 2012년에 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3가지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가 3가지를 보시면 대금 정산 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 규모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 용역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례에 반영, 3번째로 농식품부, 서울시 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자, 이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 조건 이후에 공사가 여러 차례 이 조건에 합당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밑에 과정들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도매인제 도입이 바로 시설 현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 시설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냐면 시장 도매인제 도입에 따르는 시설을 반영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 의견 대립에 대해서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중도매인 약 20%가 이 시장 도매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매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아주 매우 우수하고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시장 도매인제는 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도매인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물가 경감, 물류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가격 등락폭 완화, 대량 소비처의 요구 충족, 또 농가의 출하 선택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농가들의 비조직화된 영세 소농이 중심이 돼서 농민들의 교섭력이 없고 농가에 불리하다. 그 다음에 거래 및 가격의 투명성과 대금 결제의 안정성이 없다. 또 농민들은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교섭력 부족으로 시장 도매인들에게 예속된다. 그리고 농산물도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도매시장 중에 서울에 있는 강서시장은 2004년 개장을 하면서부터 이 시장 도매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와 함께 시장 도매인제를 우리 가락시장에 도입했을 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사장님, 전 세계 어떤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제하고 시장 도매인제가 이렇게 혼용돼서 시행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그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초기에는 경매제를 중심으로 하다 점진적으로 시장 도매인제, 소위 도매상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일부 두 제도가 공병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선진국은 이미 경매는 거의 사라진 상태에 그 도매상 체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2단계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이 시장 도매인제가 처음에 원래 계획에서는 경매제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장 도매인제 중심으로 설계 방향을 틀었다가 지금은 병행하는 쪽으로 설계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매제 비중이 약 80%, 또 소위 협상거래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준비하기로는 그 1층은 경매제 중심으로 2층은 소위 협상거래, 정가 수익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표현은 정가 수익매매인데 정가 수익매매는 시장 도매인제가 아니고 경매제를 보완하는 제도 아닙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현실의 정가 거래는 없는 것이고요. 수익이약 거래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익이약 거래는 도매법인을 통한 수익이약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 시장 도매인을 통한 수익이약 거래가 있는데 법적 용어로는 지금 도매법인에 대해서만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2025년까지 시설 현대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일 때는 어쨌든 정가 수익매매 체제로 가다가 그게 승인이 나면 시장 도매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시장 도매인은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은 약 지금의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을 약칭 농안법이라고 합니다. 도매시장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법입니다만은 이 농안법은 지난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내일이라도 시장 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공사의 사장님이 아니고 농림부의 현직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 처지였다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이라도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장 도매인을 넣을 가락시장에 어떤 공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물에 최소 2동 도매 건물부터 되겠습니다만은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시장 도매인의 영업을 허용했으면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희망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에는 시장 도매인이 들어올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2020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지금 체제를 할 수 없으니까 2020년에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시장에서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와 시장 도매인이 함께 병용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개장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두 시장 경매와 시장 도매인제가 이게 병용이 되면 시장 도매인으로 중도매인들이 일단은 규모가 있는 중도매인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남은 중도매인들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도매인들이 시장 도매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남은 중도매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경매를 하면 제값은 못 받는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이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장 도매인들은 이게 수입매매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경매를 이루어진 것 보고 가격을 매기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 수산물 가격이 이게 교란이 되고 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강서시장이 있고 강서시장에서 시장 도매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 한에서는 이 가락동 시장은 아까도 우리 개회에서 봤지만 이
수도권 농산물의 49%하고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시장이고 또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인데 이렇게 혼용을 해가지고 전체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 유통에 교란이 일어나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주장은 시장 도매인제를 현재 입장에서 강화하려고 한다면 무리하게 가락동 시장에서 저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시장 도매를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가락시장이 현재는 경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10년만 지나면은 경매 비중은 아주 크게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겪은 경험입니다. 사장님, 시간적으로 그래서 출하자들이 산지에서 조직화되고 영농 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고 충분히 거래 교섭력을 갖게 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우리 농촌들 인구 분해되고 하는 것들 보면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돼서 개통출하하는 것이 20% 이하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 정도 됩니다. 교섭력도 없고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 지금은 경매하면 바로바로 떠서 기준 가격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다 그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요. 뭐 시장 도메인에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거기는 자유거래고 수입 매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골라서 사는 거라서 기준 가격 이상으로 사든 이하로 사든 그렇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가락동 시장에 시장 도메인이 함께 이렇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유통시장의 교란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 시장 도매인제에 대해서 오해가 아직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40년 전에 농안법을 만들 때 그때 우리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로 상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우리 경매회사, 그러니까 도매법인입니다만 경매회사를 통해서 반드시 거래하도록 하나의 의무, 강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이를테면 돈을 떼인다든지 여러 가지 가격을 사장님 낮게, 제 얘기나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나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거래를 도매법인의 보호를 전제로 해서 거래를 강제를 했는데 지금은 경매가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농민이나 농민들이 경매제들을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인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경로를 도매법인을 통한 경로 하나만 열어놓고 있는데 시장도매인 경로를 열어서 선택을 하게 하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더 교란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잠깐 하고요. 잠시 좀 들어가 주시고요. 소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예외 품목 관련해서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수입 당근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12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지정 통보를 해달라고 온 것을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끼리 협의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다시 3월에 재지정을 했고 6월에 시에서 지정 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지정 통보하는 과정이 이 세 가지인데 반입 물량이 하위 3% 이하이고 품목의 특성으로 중도매이 소수인 품목. 자, 이 경우는 누가 봐도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안 하는 비상장 품목으로 뺄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항목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상장거래의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시에서 인정하는 품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지정한 품목들인데 뭐 망둥어, 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냉동 쭈꾸미라든가 냉동 낙지라든가 이런 것은 51%,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 2번에 해당되지 않고 순전히 3번 항목의 시의 재량행위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 당근도 1번, 2번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다 압니다. 자, 상장 예외 품목으로 올해 이렇게 13개 항목이 지정이 됐고 또 연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품목수를 보면 이게 95년도부터 지정이 됐는데 상장 전체 첨가부류는 168개 중에서 상장이 52개, 상장 예외가 116개. 그 다음에 수산은 163개 중에서 상장이 90개, 상장 예외가 73개입니다. 자, 3번 항목으로 재량권으로 이거를 지정을 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상장 경매를 없애지 않고 시장 도메인 제고 뭐고 이거 도입하지 않고도 모든 항목을 다 이 상장 예외로 뺀다고 하면 이거 자유거래가 됩니다. 자, 시장님 다시 재검토하라고 12월 달에 보냈고 3월에 다시 진행하고 다시 6월에 왔을 때 다시 재검토라고 해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기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유통인들의 이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수입한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입 과일이든 일반적으로 그 경매를 할 경우에 4.5% 이상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장 예외라는 게 상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입 품목은 공산품하고 똑같아서 가격이 결정돼 있고 경매를 하면 수수료가 붙어서 중도매인들 이 취급하는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 이 얘기죠. 예,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상장 예외는 상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장하고 비상장 거래를 같이 해봐라. 상장 외에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것을 되돌린 적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물론 병행하는 것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뭐 저희도 계속 그 이후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12월 달에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한 부분을 바로 다시 한번 재차 뭐 큰 협의 없이 통보도 없이 진행해서 결정하고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시에서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설 현대화라든가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공사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공사에 관련된 도매시장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기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2명이나 많으면 뭐 곁다리 해서 한 3명 정도 될 거고요. 공사에서 파견된 사람 한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순환 보직 때문에 다 또 가셔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공사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이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현안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30년 이상 저기 농림부에 계셨던 우리 사장님 모시고 온 거고요. 저희가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 내에 집단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 자체 업무의 어떤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정책적 판단은 공사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같이 긴밀히 도매시장 협의하겠습니다. 팀도 좀 더 전문화된 분들로 해서 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매시장 팀 더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더 보강하겠습니까? 인원 보강 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란 얘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를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겠는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리고요.
농선식품공사가 어쨌든 85년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가락동 시장은 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 어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허브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공사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가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준비들이나 조직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거대화 홍보팀, 상생협력팀 이 정도고요. 이에 대한 이후로의 시설 현대화라든가 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시와 공사, 그다음에 소비자, 출하자, 농민대표들과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서 이 분해되고 있는 농촌, 어촌 현실에 정말로 적절히 대응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